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크에 보는 스토리 바모스입니다. 오늘도 이제 와이프가 바이크를 허락했다 컨텐츠를 찍으러 이렇게 외부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 와이프가 바이크를 허락했다 요 컨텐츠를 하면서 벌써 오늘까지 5번째 브랜드를 찾아오게 됐는데 도대체 언제 살 거냐, 지루하다, 이런 의견들이 댓글로 살짝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아무거나 빨리 사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크가 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오랜 기간 공을 들여서 와이프 허락을 받은 거다 보니까 이게 또 아무거나 덜컥 타고 다니다 보면 기변병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좀 곤란해지니까 심도 있게 디테일하게 보고 아주 적합한 거를 사기 위해서 좀 늘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타보고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래서 바이크 시승을 하러 왔고 와이프의 기준에 맞는 4대를 한번 타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오늘이 올 겨울 중에 가장 추운 날이래요. 이따가 탈 때 너무 춥겠지? 그래서 와이프가 바이크를 허락했다 그 5번째 브랜드 로얄 엔필드입니다. 자, 여기는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로얄 엔필드 하남입니다. 여기가 본사고 1층에는 정비소고 그리고 2층에는 매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로얄 엔필드 코리아의 거의 모든 차종을 타볼 수 있는 공간이고, 간혹 가다가 이제 촬영이나 이제 이 외부 행사로 그 시승차들이 조금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 먼저 하시고, 그리고 매장 방문하셔서 담당 직원분한테 면허증 확인해 주시고, 여기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요거 QR코드 촬영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승 서약서를 모바일로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게 적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승계약서 작성하시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바이크 준비해 주시면 타고 나갔다 오시면 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절미 거두하고 빨리 타볼게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해가 지기 전에 다 타보고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자, 처음으로 타볼 바이크는 로얄 엔필드 라인업 중 가장 힙한 녀석 고안 클래식 350입니다. 마치 60년대 캘리포니아 해변을 달리는 듯한 여유를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표현의 자유, 취향의 자유, 고안 클래식 350 지금 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고 나온 바이크는 고안 클래식 350이라는 바이크예요. 얘가 이제 작년 초가을쯤에 한국에 이제 런칭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초가을쯤에 K모터 페스타라고 해가지고 할리 데이비슨 그리고 로얄 엔필드, 두카티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시고 있는 기흥 모터스에서 큰 행사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그 행사에서 처음 공개가 됐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 전에 이 친구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신차 발표를 하는구나, 뭣도 모르고 갔거든요. 사실 그 행사 무대에서 가림막을 딱 빼는 순간 이 녀석이 딱 등장한 거죠. 처음 보고 와, 색깔 뭐야, 와, 색깔 장난 아니다 라는 생각 들었고, 그리고 와, 디자인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괜찮나? 라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미 인도에서 출시가 돼서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친구였다. 자, 고안 클래식 350. 이 고안 이름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발음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 인도의 고아라는 지역에서 따와서 끝에 N을 붙여서 고안, 고아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고아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인도의 고아라는 지역이 좀 특이성이 있는 지역인 게, 인도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기 한참 전부터 포르투갈이 인도의 특정 지역으로 들어와서 식민 지배를 했었대요. 그게 뭐 고아, 그다음에 다만, 다우 이런 이제 서부 해안 지역의 몇 지역들을 식민 지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지역이 고아였다. 가톨릭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뭐 음식과 술, 약간 노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지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지역에서 고아 사람은 조금 자유분방하고 본인의 의견과 본인의 취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단어로 표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스피릿을 담고 있다 보니 바이크 자체도 굉장히 자기 주장을, 자기 취향을 뿜뿜하고 있어요. 이 색깔부터 보면, 물론 색깔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이 컬러가 가장 메인 컬러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친구는 349cc에 01엔식 단기통 로얄 엔필드의 J 시리즈 엔진이죠. 클래식 350에 들어갔던 그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혼다의 GB350을 타봤었잖아요. GB350은 뭔가 얇고 가볍고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친구는 무게감 있고 약간 둔탁한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또 마냥 둔탁함만은 있진 않고 생각보다 빠따도 살짝 있고, 그 결론적인 체감으로 느껴지는 성능의 차이는 크게 없어 보인다. 기준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뭐 알차 아니니까 됐고, 텐덤이 되냐? 텐덤 되죠. 얘가 원래 처음에 제가 이미지로 봤을 때는 그냥 싱글 시트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봤었어서 그런지,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리어 시트까지 있어요, 뒤에. 그러다 보니까 뭐 충분히 텐덤은 가능하고, 뭐 어드벤처를 탔을 때처럼 편안하고 이렇게 안락한 그런 승차감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쿼터급의 이 정도 텐덤이 가능한 시트면은 아주 와이프도 편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시트고가 790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고안 클래식 350의 생김새만 보면
보면은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뭐 크루저 혹은 뭐 바버 이런 형태의 바이크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치고는 시트고가 살짝 높은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이 살짝 높은 시트고 때문에 주행할 때의 자세, 포지션이 상당히 편하다. 진짜 뻥 안 치고 너무 추워요. 오늘 바나클라바도 하고 가열 장갑도 끼고 가열 조끼 입고.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 디자인이 말이에요 쉽지가 않은 디자인인데, 일단 컬러 때문에 첫눈에 들어오는 중압감이 장난이 아니야. 약간 에메랄드 빛깔 도는 블루 그린 계열의 머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컬러고, 고안 클래식 특유의 패턴과 주황색깔 컬러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컬러링이고, 굉장히 클래식해요. 계기판도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단에 있는 이 디지털 계기판도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계기판입니다. 연료 게이지도 나오고 기어 단수도 나오고 다 나와. 그 이외에는 뭐 조작부의 설명은 더 이상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컬러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컬러를 구매한다? 조금 마음을 많이 먹고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바이크만 봤을 때는 이쁜데, 얘를 타면 얘의 어떤 디자인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기음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요. 저 RPM 배기음이 동동동동 튀면서 배기 진동도 살짝 시트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요 밑에 고안 쪽에서 고안 350.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이 너무나도 좋은 가격이죠. 얘가 지금 599만원에서 이제 컬러별로 조금씩 차등이 있는데, 비싸봐야 600만원 뗀 거지요. 아주 좋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요. 600만원이면 선납도 안 넣어도 돼. 로얄 엔필드 자체가 다른 타 브랜드들의 바이크보다는 굉장히 칩한 편이거든요. 굉장히 싼 바이크를 만드는 제조사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은 사실 오늘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클래식 650입니다. 로얄 엔필드의 상징인 클래식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증된 648cc 병렬 트윈 엔진을 얹어 장거리 투어링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낸다고 하는데요. 로얄 엔필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클래식 650 지금 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얄 엔필드 클래식 650 타고 나왔습니다. 클래식 650 같은 경우에는 로얄 엔필드의 이제 터줏대감이죠. 거의 메인급, 과거의 어떤 역사가 깃들여진 그런 클래식 라인. 로얄 엔필드한테 이 클래식 라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라인이에요. 과거에서부터 뭐 클래식 350, 그리고 지금은 환경 규정 때문에 단종이 됐지만 클래식 500, 그리고 지금의 클래식 600까지 로얄 엔필드에서 제조하고 있는 가장 높은 배기량인 648cc 엔진을 달고 있고, 확실히 이전에 탔던 고안의 단기통 엔진의 질감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아무래도 2기통이라 보니까 이 클래식 라인의 특유의 그 감성이 있단 말이죠. 클래식 5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운기였어. 당당당당당 그러는 느낌이, 그 배기음과 엔진의 그 필링이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의 이 2기통으로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감성은 많이 줄었다. 하지만 이제 650cc인 만큼 그 출력에 대한 목마름은 확실히 해소가 됐어요. 쭉쭉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 클래식 650도 방금 전에 탔던 이 고안과 좀 유사한 쉐입을 가지고 있어요. 좀 클래식하고 크루저의 그런 쉐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출력이 나와주니까 고속 크루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제 시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뷰가 거의 비슷해요. 핸들 빼고는 거의 비슷해. 생김새와는 다르게 스로틀 반응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좀 되게 예민한 느낌이 들어요. 일단 알차 아니고, 그리고 텐덤 쌉 가능. 얘도 고안과 같이 뒤에 이제 리어 시트가 있기 때문에 텐덤 무조건 가능하고, 이제 고안보다 프레임이 더 커서 당연한 거겠지만 리어 시트의 면적이 좀 더 앞뒤로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도 편안하게 텐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얘가 쉐입만 보면은 뭔가 얘가 시트고가 더 낮아 보인단 말이죠. 근데 고안보다 얘가 좀 더 높아요. 느낌상 얘는 한 800 정도 되는 느낌? 그래서 생각보다 올라와 있어, 크루저 치고는. 그래서 그런지 시야도 굉장히 좋고 포지션에 불편함도 전혀 없고, 다만 고안 같은 경우는 시트가 조금 이렇게 뒤가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핸들도 이렇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뒤로 아주 살짝 기대는 포지션이 나와서 허리에 무리가 좀 덜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혼자서 허리가 세워져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장시간 주행을 하면은 허리가 조금 아플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시트도 푹신푹신하고 다 좋아요. 근데 이거 고동감이 조금 아쉽긴 하다. 진짜 좀만 더 저음으로 동동동 튀어줬으면
타봤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 자, 그 다음에 디자인인데, 디자인은 시트에 앉아가지고 정면을 보면은 핸들 빼고는 아까 고안과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헤드라이트랑 계기판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요 헤드가 조금 가로로 좀 늘어났다 정도. 디자인도 다 똑같아요. 아날로그 계기판도 그렇고 밑에 이제 디지털 화면도 그렇고 로고도 그렇고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다른 점이 클래식 요소들을 많이 적용했어요. 클래식은 뭐다? 번떡번떡이다. 지금 뭐 보면은 온몸이 다 번쩍번쩍해요 아주.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듀얼 머플러. 쌍발로다가 나는 요게 참 멋있더라고요. 듀얼 머플러가 반짝반짝하게 이제 크롬으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가격을 말씀드려야죠. 가격이 요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로얄 엔필드는 가격은 뭐 신경 안 씁니다. 한국 로얄 엔필드에서 팔고 있는 거의 모든 차종의 가격이 전혀 부담 안 되는 가격이다 보니까 뭐 월에 30-40 정도 되는 바이크를 사라 라고 한 제 입장에서는 뭐 전혀 부담 안 되지. 선납도 안 넣어도 되는 정도의 가격이니까 진짜 가격이 너무 마음에 든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뉴 히말라얀 450입니다. 수랭 엔진으로 진화하면서 거친 노면을 헤쳐나갈 본질적인 힘에만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길이 없는 곳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진짜 어드벤처, 뉴 히말라얀 450 지금 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바이크 로얄 엔필드의 뉴 히말라얀 450 타고 나왔습니다. 이야, 너무 춥다. 안 그래도 추운데 춥다 해서 죄송해요. 자, 뉴 히말라얀 450을 타고 나왔고요. 일단은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드벤처죠. 로얄 엔필드의 유일한 어드벤처. 저는 사실 히말라얀 되게 궁금했었어요. 로얄 엔필드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좀 이제 클래식한 류의 그런 바이크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여태까지 뭐 시승하고 이것저것 타보면서 경험해봤던 어드벤처 장르들, 그 친구들은 많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기술들이 엄청 들어간 친구들이었는데, 이 히말라야는 그런 것들을 싹 걷어내고 온전히 바이크 자체로만 승부 보는 느낌이라 좀 궁금했어요. 그런 편의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진 어드벤처 장르는 어떤 느낌일까. 일단 딱 처음 타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단단하다? 서스펜션이 안 물러요. 보통 어드벤처 장르들은 조금 임도 주행이나 이런 것들도 하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좀 많이 물른데, 물론 이제 뭐 하드하게 조정도 가능하지만 근데 걔네의 하드한 버전보다도 더 단단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공도 주행할 때는 이런 단단한 서스펜션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면서, 또 너무 단단하니까 장거리 때는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달려있는 이거 뭐죠? 전후방 카메라가 되네? 후방 카메라 있는 거 좀 괜찮다.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GPS 나오고, 그러면 카플레이가 연결이 되는구나. 이거 좋다. 이렇게 설정해서 되게 이거 한국에서 만든 건가 보죠? 얘도 지금 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고속 충전 팟이랑 USB 들어가는 이게 세트구나. 네, 여기서부턴 녹음이 안 돼가지고 나레이션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게 뭐 날씨도 춥고 정신도 없고 해서 이게 녹음이 왜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기준에 맞춰 히말라얀 450에 대해 얘기하자면, 우선 노알차고 텐덤은 오늘 4대의 바이크들 중에서 가장 편안한 텐덤이 가능할 겁니다. 어드벤처의 특권이죠. 3박스 달면 와이프도 편안하게 텐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터급 어드벤처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확실히 그들보다는 얇은 차체라서 오히려 텐덤이 더 편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디자인.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건 젊은 어드벤처다. 어드벤처가 이렇게 이뻐 보이는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리터급의 큰 우락부락하고 찢어진 눈에 와일드한 디자인의 친구들만 보다가 얘를 보니까 정제된 디자인이 오히려 더욱 매력적이게 다가오고 귀엽게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격이죠. 가격은 이렇습니다. 물론 452cc입니다. 배기량 낮죠. 출력, 토크 모두 다 리터급의 친구들보다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근데 이게 어드벤처 아닌가요? 이거 타고 막 히말라야도 타고 막 그러시던데, 그런 어드벤처를 600-700만원대에 살 수 있는 브랜드가 있을까요? 뭐 비싼 건 비싼 대로, 싼 건 싼 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리터급 어드벤처가 판치는 이 시장 속에서 새로운 선택권인 건 확실한 듯합니다. 1960년 사막을 씹어먹었던 전설을 재현한 베어 650입니다. 스크램블러 특유의 공격적인 실루엣과 높은 시트고는 라이더에게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요구하는데요. 과거 헤리티지에 대한 정성스러운 재해석이 만들어낸 또 한 번의 승리, 베어 650 지금 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고 나온 바이크 베어 650입니다. 고생했다. 해가 거의 다 져가지고 전부 다 그늘이라서 아까보다 더 추워요. 오늘 하루 종일 춥다고 찡찡대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요 베어 650이라는 바이크는 역사가 좀 있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바이크 브랜드들이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어떤 헤리티지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해서 다시 출시하는 게 좀 트렌드인데, 많은 브랜드들이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BMW도 그렇고 뭐 혼다, 야마 뭐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로얄 엔필드도 오래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재탄생된 게 이 베어 650이고, 1960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빅베어런이라고 사막을 달리는 경주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 15인가 16살인 중학생이죠. 에디 멀더라는 이제 중학생 친구가 나와서 로얄 엔필드의 퓨리라는 바이크를 뭐 스크램블러 형식으로 조금 개조를 해서 타고 나왔대요. 그 빅베어런의 참가자가 다 해서 800명이었는데 그 에디 멀더라는 중학생 친구가 800명의 어른들을 다 제꼈다,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 헤리티지를 그대로 복각해서 만든 게 지금 이 베어 650이라는 바이크예요. 그때 당시 에디 멀더가 타고 나왔던 퓨리라는 바이크 500cc였거든요. 타고 나왔던 모습을 보면은 지금 베어 650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디자인적으로. 그만큼 이 베어 650이 과거의 헤리티지를 잘 복각했다라고 보여지고, 시승차의 컬러가, 이 컬러가 제일 비싼 컬러인데, 이 컬러가 그때 당시 에디 멀더가 탔던 그 바이크의 컬러링이에요. 프레임이 약간 이렇게 쑥색이라 그래야 되나? 연두색도 아닌 게 초록색도 아니고, 아무튼 약간 이런 컬러의 프레임과 약간 아이보리색의 데칼 디자인.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왼쪽에 249이라고 249가 있어요, 숫자가. 이게 그때 당시 에디 멀더의 번호래요.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249. 그래서 이 현재 판매하는 컬러 옵션 중에 이 컬러가 249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참 잘 갖고 왔어. 얘가 공차 중량이 한 200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상당히 가볍고, 또 이제 밸런스는 뭐다? 아주 잘 잡았다. 그 클러치 방이 이렇게 좀 둥글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리어 브레이크 레버에 간섭이 좀 있어서 리어 브레이크 레버를 엄지발가락으로 밟는 느낌이에요. 뭐 적응되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650 엔진, 렛츠 겟 잇. 오, 야. 괜찮다. 이 단단함이 느껴지는 이 부품 하나하나가 제각각이 아닌 다 같이 한 몸인 느낌, 그런 느낌이 베어 650에서 많이 느껴집니다. 좋은데, 잘 만들었는데 뭐 알차 아니죠? 그리고 텐덤 되냐? 텐덤 됩니다. 얘가 오늘 타본 애들 중에서 유일하게 일자 시트예요. 일자 시트, 플랫 시트고, 리어 시트와 메인 시트의 고저차가 거의 없는 플랫에 가까운 그런 시트를 취하고 있어서 리어 시트 자리 충분히 있고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나보다 엉덩이가 작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쵸 뭐. 아무튼 시트 얘기 나왔으니까 시트고를 좀 얘기를 해보면, 시트고가 상당히 높아요. 시트고가 830mm까지 돼요. 830mm면은 꽤 높은 거고, 스크램블러니까 지상고도 높고 시트고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제가 184인데 발이 그냥 쭉 펴서 탁 닿는 느낌이에요. 막 완전 편하게 닿는 느낌은 아닌데 위험한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클래식 650보다도 얘가 좀 더 고동감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디자인을 좀 얘기를 해보면 너무 이쁘죠? 디자인은 뭐 오늘 타본 4개 바이크 중에 탑이에요. 디자인은 베어, 히말라야, 그 다음에 클래식, 그 다음에 고안. 미안하다, 고안. 고안도 이쁩니다. 이쁜데 이제 오늘 타본 바이크 중에서는 제 취향에 얘가 제일 이쁘다 이거죠. 뭐 각자 취향이 있으니까 진짜 사게 된다면 그때 가서 힘들게 고민을 해보는 걸로 하고, 이제 가격, 지금 얘 가격이 요래요. 905만원. 아주 좋은 가격이지. 뭐 1000만원 안 넘어가니까 가격 얘기 안 할까봐. 아니야 해야 돼. 부담 없는 가격이죠. 어떻게 해서든 월에 30-40 맞출 수 있죠. 그거보다 덜 될 수도 있고, 선납을 들면. 이거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왜 많이 안 타지? 내가 모르는 건가? 이렇게 오늘도 시승을 완료했습니다. 야, 머리가 이게 난리가 났구만. 너무 추워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로얄 엔필드에서 도움 주셔가지고 총 4대의 바이크를 타봤고요. 저는 사실 로얄 엔필드의 바이크를 많이 타보지도 않았고 4가지 바이크를 한 번에 타보는 것도 처음인데 생각보다 완성도가 좀 많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바이크 본연의 그런 질감을 잘 표현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1위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일단은 요즘 제가 스크램블러에 빠져 있다는 거, 그리고 너무 이쁜 디자인이라는 거, 그리고 주행 성능이 좀 빠따감이라든지 엔진의 필링이라든지 고동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좋게 느껴졌다. 그리고 텐덤이 조금 시트가 얇아가지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기준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어 650으로 골랐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어요. 정말
너무 추웠고 여러분 진짜 바이크 유튜브 하지 마세요. 진짜 개고생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로얄 엔필드 잘 마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6시에 끝 아니에요? 아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야가시죠. 괜히 저 때문에 저 때문에 여러분 또 새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로얄 엔필드는 퇴근 시간에 관대하다. 영업 시간이 끝났거든요. 6시가 조금 넘어서. 그런데도 편하게 커피 먹고 가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유 추워요.